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항상 강조해 드렸던 대로 녹색 캔들 이후의 흐름. 자, 일단 중방 이후에 N자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쉬어감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항상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지 자,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지금 종합주가지수는 보셨을 때 어떤가요? 뭐 내려가면 밑에서는 꾸역꾸역 올라는 가는데 말 그대로 꾸역꾸역 이런 모습을 주고 있고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같은 경우가 또다시 장대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장세는 지수로 승부보는 장세가 아니라 종목으로 승부보는 장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히려 이러한 여건이 너무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골드락스 같은 이런 국면이 오히려 테마주 쪽에서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타이틀도 그렇게 뽑았는데요. 52주 신고가. 결국 1년 내 최고가를 보이는 종목이라는 거죠. 이 52주 신고가의 대장주는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미 이렇게 제가 원픽은 조선이다라는 말씀을 누차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요 조선 종목군단들 중에서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계속 또 신고가. 그러니까 조선주가 먼저 52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조선 지자재 종목군들이 또 신고가를 보여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너튜브에서도 말씀드리고 근데 이게 한 몸으로 가는 게 있어. 우리가 소위 세트 메뉴라고 그러죠. 조선과 방산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조선의 종목군들도 크게 보면 방산 하나다. 미국과 중국과 충돌할 때 미국이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해군력에서 워낙 소위 그 중국을 쪽수로 밀어붙이길 잘하는 거죠. 그 워낙 함대라든지 아니면 배의 숫자라든지 여러 부분들 또 그리고 계속해서 조선과 관련해서 배를 찍어내는 이런 속도 이런 걸 보면 도저히 미국이 감당이 안 되죠. 일무 관련돼서 조선도 길게 보면 방산과 한 몸이다 그러는데 조선과 방산이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타나느냐? 아닙니다. 어디서도 나타나냐? 소위 얘기하는 K-뷰티 쪽에서도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미용, 그다음에 미용 기구, 여기다가 엔터주까지. 제가 맨날 이렇게 참 오래됐습니다. 연초부터 매번 이렇게 엔터주를 얘기할 때 그들이 옵니다. 그게 벌써 주가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위로 상승을 줬습니다. 과연 이런 가운데서 대장주 종목군단들은 우리가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맞을까? 바로 거기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수가 지난번도 그랬죠. 뭐 2,800 간다, 3,000 간다, 3,500 간다. 좋습니다. 뭐 결국은 가겠죠. 더군다나 제가 가장 중심으로 얘기했던 것이 어떻게든 간에 상법 개정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전체적인 트렌드의 흐름을 보면은 상법 개정은 완벽하게 나중엔 통과가 되긴 되겠죠. 흐름으로 봤을 땐.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상법 개정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날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그것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이 상법 개정이지 상법 개정 자체가 단독으로 호재가 되지는 않는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뭔가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여건은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쪽으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은 종목 장세라는 것을 방점을 찍고 여기다 비중을 둬야 된다. 단 이들 종목군들이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주가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럴 때 매번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스트롱, 이즈, 뷰티풀. 사람이 많아야 장사가 되는 거고 돈이 많이 모이는 곳에 결국은 재테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도 누누이 여러분께 드렸던 것을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모이는 곳, 그다음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포군단들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 어디 있는가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은 바로 세력이 들어오는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마침 제가 바로 캔들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고 있는데 정말 좋은 공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평선의 그 비밀들 이런 거 했을 때 아마 진짜 무궁무진한 그런 수를 읽게 될 겁니다. 소위
여기 또 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거 말고도 대선 테마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이름을 단 테마 말고요. 뭐 누구누구 테마, 누구누구 테마 이게 아니라 누구나가 대권 주자였을 때 나는 이렇게 앞으로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 대권 테마, 정책 테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 그랬는데 그런 종목군들이 여전히 움직이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역시 온통 관심은 이걸 보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만나죠.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다 그랬을 때 올해 것은 시장에 긍정적이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무반응이 가장 정말 심한 싸움이 되는 거고 뭐가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것은 투닥투닥 거린다는 것은 결국 말하면서 조율에 가까워진다고 그랬는데 결국 그 다음에 스위스 협상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뭐 스위스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얼마나 이 회의 장소만 놓고서도 얼마나 미국 중국 간에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가를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과연 그러면 미국과 스위스에서 협상 포인트는 관전 포인트는 과연 뭐가 될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쪽에다가 비중을 두십니까? 아니면 부정적 쪽에다가 비중을 두십니까? 저는 일단 월가의 목소리를 일단 모아오고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팩트 체크 들어가죠. 자, 시장 어떻게 되느냐 보시죠. 역시 막히죠, 자꾸만. 여기는 또다시 장대모를 맞으면서 주말에 비교적 조정이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장은 내려가기도 뭐하고 올라가기도 뭐합니다. 일단 자, 얘가 만약에 두둑이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거 앞에 악재 없다. 그러면서 얘가 여기서부터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쭉 올라갈 때 우리는 2399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초로 보면 이렇게 골드 올라가면 두둑 맞듯이 대두 주면 밑에서는 뜹니다. 이걸 중방 직고 매도, 중방 직저 매수라고는 주가 지도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정말 요긴한 기법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줬을 때 상승장에서는 상승 파동의 N자형 파동을 그래서 우리가 뒷구턴의 장세를 보여주고요. 하락할 때 밑으로 뒷구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주가가 2020년서부터 2021년도까지 주가가 6월 25일까지 날아갔을 때 어떻게 날아갔죠? 녹색 그라운드 위에 붉은 악마들이 뛰어노는 이런 장세가 됐었죠. 그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가 주가 내려갈 때는 녹색 그라운드 아래 붉은 악마가 쓰러지면서 밑으로 역N자의 모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가 지도는. 왜냐하면 이 주가 지도야말로 이게 진짜 수급입니다. 찐 수급이죠. 요새 한국 정치에서 많이 쓰는 타이틀이 뭐 진짜 주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야, 오늘 기간 뭐 샀어? 외국인이 뭐 샀어? 수급을 체크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짧은 단기 수급이고요. 진짜 중요한 수급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이 주가 지도에 있습니다. 얘가 상승 파동을 주고 있으면 중간중간에 살짝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때리면서 주가를 내리치는 거는 한마디로 한다면 개미 털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일반 투자자들의 매도 유혹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한참 내가 샀는데 계속 올라갈 때 no, 계속 내려갈 때 no, 그냥 공포스러울 것이지 매도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언제? 내가 먹었는데 사서 먹었는데 이 이익이 다시 주로 들어올 때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손실을 봤던 트라우마들도 있었고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익을 챙기지 못할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들을 느끼거든요. 바로 튀었다가 눌러주는 바로 여기서 개미 털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부님들 왜 빨래 걸 때 보면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특히 뭐 애기들 기저귀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빨래 막 밑에다가 한 다음에 쭉 짜죠. 그러니까 쭉 짜는 겁니다. 이게 털려나갈 거 그냥 털려나간 거죠. 그다음에 빨래를 피죠. 그냥 거는 아니죠. 고개를 제끼고 한쪽에다 탁탁 털듯이 이게 개미 털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상승장일 때 얘가 지그재그 N자형에 문을 주는 것은 뛰었다가 개미 털기, 다시 띄우고 개미 털기. 또는 이렇게 자꾸만 조정받고 올라가고 조정받고 올라가줘야 마지막에 진짜 그들이 떠나갈 때 일반 투자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아, 이거 내가 또 올라가겠지.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차트가 맞아? 저는 이렇게 차트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차트 분석 같은 거 할 때 뭐 스토캐스틱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일목균형을 강의한다든지 아니면 볼린저 밴드를 강의한다든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거 모릅니다. 뭐를 할까요? 주차트요. 주가 원리를 보고 가느냐 안 가느냐 여기서 수급을 확인한 거죠. 지금의 장도 여기 내려갈 때 2399. 너는 저렇게 얘기할 때 대충 이 정도가 바닥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딱 찍죠. 2399. 미국은 얼마였죠? 내려갈 때 4000. 4880. 어이구, thank you so much. 제가 우리 신부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전 사실 그걸 질문하다가 우리 신부님이 기억하지 못할까 봐 저 혼자 하고 말았는데 4880. 이걸 우리가 콤비라고 하죠. 고맙습니다. 예, 4880. 그냥 대충 이야기지 않잖아요. 여기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럼 거기를 왜 봐야 되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미국이 경제 침체가 가느냐 안 가느냐 했을 때는 그쯤에서 마이너스 20%거든요. 20% 이상 빠지는 거는 그냥 내려가던 관성 때문에 빠진 것이지, 그게 아니면 급격하게 올라온다 그러는데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리버스 반대되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래? 얘가 그러면 과매도였을 때는 4880이었어? 그럼 너 올라갈 때 미국 어디까지 올라갈래? 이것도 너무 재밌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밥상 준비해 놨습니다. 자, anyway, 이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내려가서 직전 저점에 맞고 있거든요. 얘는 띵띵띵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직전 고점 때는 메모리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다만 얘가 올라갈 때는 두드려 맞지만 내려갈 때는 앞서 얘기했죠. 선거 전에 악재 없다. 지수는 세게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수가 세게 가버리면 추천주는 딱 두 가지만 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그다음에 코스피 레버지 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한 번에도 추천주에서 최근에 삼성전자 사세요. 삼성전자 저희는 어디쯤 와 있는지 모릅니다. 한참 많은 분들이 뭐 삼성전자가 바닥이니 아니면 유튜브 썸네일 보면 삼성전자 난 어제 얼마 샀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돈 갖고 삼성전자 말고 수익을 낼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초기부터 원픽은 조선 방산이었죠. 그죠? 항상 조선과 방산 이게 원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맨날 그들이 간다. 결국 그들이 오고 있잖아요. 이게 소위 빅픽처를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얘들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얘들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얘들은 위로 올라갈 때 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 위에 그림 한번 보시죠. 이 위에 그림을 보시면 둘 다 빨갛죠. 이게 매수 올킬이라는 이게 기능이거든요. 얘가 다만 조심할 때는 어디가 조심해야 되냐면, 이게 거꾸로 매도 올킬에 있을 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는 얘가 5일선 아래에 있고 결정적으로 이게 20선 아래에 있을 때 얘가 내리칩니다. 결국 얘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 이게 20선을 유업하겠니? 그럼 얘 유업한 겁니다. 근데 유업하지 않니?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하죠. 이럴 때는 얘는 내려갈 때마다 저점 매수가 있다는 얘기고, 이것은 결국은 향후 장세에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테마주 중심에서 공략 포인트는 늦추지 않고 가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가 있어요. 제가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 6월 25일 날 주가가 꼭지를 치고 3,300선대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어디보다 나쁘다? 중국보다. 그놈은 중국보다 나쁘다라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주가가 다시 밑에서 반등 줄 때 1월 달이었죠. 2022년도 1월 달에 주가가 밑으로 폭락하기 전에 여기서는 깡통이 옵니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지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지수가 급락을 보이려면 다 빠지거든요. 개, 돼지, 소새끼, 말새끼 것이 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땐 지수가 중요합니다. 그땐 제가 지수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들어갑니다. 예처럼 여기다 밑으로 훅 빠질 때 다 빠졌잖아요. 이땐 제가 지수에 집중적으로 분석이 들어가죠. 녹색 캔들입니다. 얘가 그다음에 얘가 엠파동을 일봉상에서 엠파동을 떠야 됩니다. 이땐 지수를 분석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무엇을 지금 분석하는지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수가 중요해요. 여기는 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제가 지수 전문이잖아요. 근데 지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얘는 딱 좋아. 아까 얘기했죠. 너무 차갑지도 너무 빠지지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강세도 아닌 딱 좋아. 골드락스 국면 뭐에 대해서? 테마주에 대해서. 따라서 테마주요. 당분간은 영원하라라는 것이 되는 장세니까 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계속 주거니 받거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매매를 구상시켜줘야 된다. 자, 방금 우리 신구님이 얘기했던 대로 미국은 4,880 여기가 과매도 구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역으로.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이놈이 여기서 올라갈 때 지난번에 2399에서 올라갈 때 제가 종착역을 어디에 봤었죠? 어디에 봤었냐면 241선 평균선 근처에는 두들맞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걸 매매존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꺾어지는 걸 보고 여기가 위험한데요라는 것을 매매 신호다라고 합니다. 항상 매매존과 매매 신호를 알고 매매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매매 신호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매매존은 그냥 들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냥 가서 듣습니다. 어디까지 간대던데요? 뭐가 좋대던데요? 그렇게 수없이 2020년대 폭락장에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깨지고 또 한참 올라간 다음에 제약바이오 깡통 나오고 옛날에 남북 테마주 올라가다가 깡통 나오고 또 최근에 반도체 좀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도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선생님 공부하면 다 돈 버나요? 아니요. 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거꾸로 질문할게요. 우리가 시험을 잘 봤다. 누가 8시험, 아니 9시험 100점 맞았다 그럴 때 그 학생에 가서 물어보시오. 뭐 했나? 공부했다고 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한다고 다 시험 잘 보는 거 아니지만 시험 잘 본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 학생의 기본 직구는 공부였습니다. 주식 투자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당신 뭐 했습니까? 그럴 때 예, 저 운빨입니다. 물론 한두 번은 가능하겠죠. 동전을 던져서 앞면 나올 거야. 오, 뒷면 나올 거야. 오, 맞추시겠죠. 하지만 큰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던지고 던져서 한 번, 10번, 100번, 1000번, 만번, 수만 번, 10만 번, 100만 번 돌리면 큰수의 법칙, 결국 확률을 쫓아갑니다. 공부한 자와 공부하지 않은 자가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결론, 지금은 지수는 상관없다. 왜? 얘는 묶고 있다. 얘는 내려가면 또 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딴 때가 제가 내려가면 위험한데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얘는 내려가도 또 듭니다. 단 올라가도 얘는 또 두개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가는 상승 파동 N자를 줘야 되는데 얘는 5도 N자도 아니고 20도 N자도 아니니까 갔다가 조정받다 가야 되는 그 필수 코스를 거쳐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는 5가 N자로 가더라도 한 달짜리 조정이 또 남아있어요. 이건 제가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얘는 내려갈 땐 2399, 얘는 4880. 그럼 얘는 올라갈 때 너는 어디야? 여기 직전 고점 240. 야, 그러면 넌 어디니? 가겠습니다. 줄거놨죠 미리. 자, 얘가 자율반동을 줬을 때 5일선은 쌍바닥이기 때문에 5일선이 외바닥일 때 20에서 저항다죠. 얘가 작은 거 두 개니까 진돗개 새끼 두 마리가 멧돼지를 이기듯이 진돗개 새끼 두 마리니까 20선을 돌파했거든요. 근데 20선은 여기 그림을 보시죠. 얘는 여기 그러면 축소시켜서 여기다 그리면 20선이 쌍보에서 내리쳤거든요. 이때 미국의 인버스가 들어갔던 구간이 바로 저기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얘가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작은 게 쌍보로 여기를 깨면 얘보다 큰 거는 가격 조정을 받아버린다. 뭐가? 60이 이렇게 휘어요. 이 60이 이렇게 휘어 내려갑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밑으로 쉬어서 내려가게 되면 얘 위로 올라갈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앞에 고점대 얘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샛별령 같은 고점대가 있죠. 여기 라인 여기가 5770선대 정도 됩니다. 러프하게 보면 5700선대 라인 정도 되고 그럼 여기를 깼잖아요. 그럼 여기가 과거에는 지지선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깨면 얘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설령 돌파한다고 해도 이게 여기 근처선 그냥 못 가고 두드려 맞습니다. 여기가 얼마인데? 여기가 5800선대 라인입니다. 결론, 얘는 지금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렇게 저는 썸네일을 보잖아요. 썸네일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유튜브에서 유명하고 나름대로 제도권에서 유명하고 나를 유명하신 분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상승은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뭐 제목을 보니까 무슨 박사님도 계시고 그러네요. 무슨 소리야? 지금은 10년만 온 찬스야. 여러분들 과연 어느 쪽에다가 줄을 쓰실랍니까? 이럴 때 아까 얘기했죠. 예측과 대응해줄 하겠죠. 자,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얘 지금 올라가더라도요. 이거 가짜입니다. 왜요? 이렇게 외바닥에서 주가가 바닥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얘는 또한 그렇다고 이거 자체가 가짜라는 게 아니라 얘가 만약에 붕괴된다는 것은 미국의 경기가 작살난다는 거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건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패턴 만들기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 기억나시죠? 녹색 캔들이 와도 얘는 패턴 만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얘는 패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요구라는 것이 진 바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닥이어도 진 바닥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가는 이렇게 소위 낙타의 등을 만드는 성향이 있습니다. 인버스. 그럼 얘가 올라갈 때 이놈은 지금 엉대가 쳐져 있잖아. 이렇게요. 그죠? 얘는 올라갔다가 반드시 꺾였다가 이 꺾였을 때 여기를 깨고 내려가니 아니 여기를 지켜주고 올라가니 이거는 구태 예측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도 몰라요. 지금장이 가짜다는 사람과 지금장이 진짜 사람들 몰라요. 왜요? 즉 미국과 중국의 스위스의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이 양반이 우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 불가의 양반이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은 스위스에 보내놓고 벨센터한테 맡긴다 그러고 자기는 또 트위터에다가 관세를 80%가 뭐 적당하다 뭐 이런 얘기 쓰고 있고 도대체 어느 장단의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단 장은 이렇게 튀진 않습니다. 그때 제가 장을 부정적으로 본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내려갈 때 1차 여기서 한번 뜹니다 해서 떴고 그 다음에 2차 4,880 바닥입니다 해서 얘가 떴잖아요. 다만 얘가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제가 말로만 하면은 이게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딱 이번엔 2장 준비했습니다. 요걸 사진 반드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자, 주가 내갔을 때 운하나 증시거든요. 여기 녹색 캔들 왔을 때요. 이렇게 하면 바닥을 안 찍어요. 이 장이 밑으로 했을 때 우리 바로 옆에 신군 계시지만 이거 내려갔을 때 드디어 녹색 캔들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2330이었나? 어쨌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도 될 때가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바닥을 찍은 건 아니라고 했거든요. 왜? 패턴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얘가 태어날 때 얘는 엉대가 터져 있잖아. 이렇게 엉대가 터져 있는 것을 가짜 바닥, 가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임시 바닥이다라고 봐도 돼요. 가짜 바닥이라는 말이 어감이 이상하면 임시 바닥이에요. 우리가 한쪽 발로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 이렇게 흔들 수밖에 없잖아요. 양발로 딱 서야 이게 픽스가 딱 되고 고정이 되잖아요. 한 가지 더 오는 것을 진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올라갈 때 어딘가 두들겨 맞게끔 됐습니다. 이게 바닥 존여도 두들겨 맞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바닥이 왔을 때 이게 안 깨면 이게 진바닥입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는 2%가 부족합니다. 뭘 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디쿠턴 이렇게 올라갈 때 기억나시죠? 이게 3월달 2020년도 3월달에 실리콘밸리백화 사건 터졌을 때 괜찮아요라고 노래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미국은 화폐 패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실리콘밸리백화 사건은 해결할 겁니다라고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건 기억 안 나요? 그럼 이건 기억날까요? 도두지 새끼와 뿅망치 장세.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얘는 올라갈 겁니다. 이게 이 주가 지도에 하드웨어에 놓고 소프트웨어에 있는 내용을 끌고 와서 여기다가 접목을 시켜갖고 거기서 시너지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닥엔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 주가의 바닥은 가바닥이 있다. 그럼 선생님 국내 시장은 어떻습니까? 국내 시장은 여기까지는 온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좀 더 낫습니다. 얘가 보면 얘는 이게 하나 둘 그죠? 하나 둘 가바닥 진바닥 얘도 하나 둘 괜찮죠? 근데 얘는 원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알아두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 더 주가 지도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미국 시장을 한번 볼까요? 나사 그래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거든요. 얘가 이렇게 쌍봉을 주고 낙타의 등을 주고 얘가 이걸 깼어요. 이게 내려왔다가 떠요. 4,880도로 뜹니다. 그냥 가나요? 아니죠. 여기 넥라인에 걸려버리죠. 얘가 올라가다. 그러면 때려줘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인버스를 써줘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건 실전 강의입니다. 어서 백경 강의가 아니고 전부 다 제 30년 이상의 실전을 하면서 겪었던 겁니다. 이때가 이렇게 깨면 안 돼요. 이거 몰라요. 이걸 대응하려고 그래야지 이걸 예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얘가 원턴, 그러니까 외바닥 가바닥 턴에서 얘가 진짜 갈 때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 둘, 됐어요? 가바닥, 진바닥, 히든 바닥. 여기서 또 날아가잖아요. 그죠?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뒷구턴.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빅픽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외바닥은 아니네. 쌍바닥이네. 괜찮은데? 탄탄해. 제법 탄탄해. 근육질이네. 그래? 그럼 여기서 뭘 먹을까? 근데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름이 올라가더라도 한번 또 한 달짜리 조정이 남아있네. 두들겨 맞겠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바보가 대형주를 갖고 작전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시장의 메이저급들은 개별주 테마주 중심에서 작전하고 때마침 앞에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도 내년에 11월 달에 선거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는 6월 3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종목군별로 테마주가 돌아가는 거야.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뭐를? 아까 얘기했죠.
돈이 어디 들어와 있지?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지? 우리가 임장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부동산 할 때. 여기 어떤가? 가봐야 되는 겁니다. 아, 여기 세력이 들어와 있구나. 거기가 바로 세력 좋고, 그게 바로 제가 꼽았을 때 소위 709 종목군들이 뱅글뱅글 돌아간다고 하는 장세가 바로 그 장세입니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죠. 계속 조선, 방산, 그다음에 그들이 온다, 엔터조, 그다음에 K뷰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왜? 거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니까요. 그럼 다른 종목들도 계속해서 뱅글뱅글 올라갑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선 테마 종목군들은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찾아보죠. 자, 먼저 방산 보겠습니다. 오우, 베리 굿도. 그죠? 여기서 하나 꿀팁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종목이든 그게 국장이든 미장이든 그 종목이 주도주스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60과 240이 정배열됐습니다. 정배열에서 20이 턴하면 매수, 20 턴하면 매수, 5띵띵이면 더 매수. 지난주 LG 넥슨이 실적 발표했죠. 더군다나 지금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면으로 붙었죠. 그죠? 애당초 이게 불씨를 안고 있던 거였는데, 그죠? 카슈미르 사건 때문에 정통으로 붙었습니다.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뭘까요? 두 나라는 둘 다 핵을 갖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로템도 이게 52주 신고가 아닙니까? 이렇게요? 이렇게요? 얘도 이 52주 신고가로 가지 않습니까? 매번 얘기했던 대로 항상 제가 조선과 방산은 한 몸이다라는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앞에 움직였던 이게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일부는 뺐어요. 이거 말고도 이 방산에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이 역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다른 데서 전쟁이 또 터졌어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대만 어쩌고저쩌고 얘기도 많고 뭐 복잡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지금이 잊혀졌지만 중동에서도 여전히 시끄러운 불씨를 안고 있고요. 이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어떤 시대의 탐을 갖고 있고 이들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는 게 보이니까 얘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고가 돌파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조선을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조선을 보면 여기도 보면 얘들도 주춤주춤거리지만 이미 조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미 신고가를 이미 갖다 놓고 잠깐 주춤거리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번에는 조선 기자재 종목이 초강세죠. 하나 엔진, 어우, 무지하게 강합니다. 신군님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전에 국고초에서 추천할 때 네. 이 종목은 제가 10,000원짜리 아래 종목은 제가 추천하기 처음입니다 할 때 이름이 HSD 엔진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게 이놈인데 얘 지금 어디 와 있냐면 3만 원에 와 있습니다. 그죠? 이 기자재 종목군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배열이죠. 정배열에서 20턴은 매수입니다. 특히 오띵띵을 꼭 기억하시죠. 땡땡 슉. 그다음에 오른쪽 종목은 익숙하죠. 그죠? 이건 지난주에도 추천주, 그 전주에도 추천주. 야, 수년 게으른 거 아니냐? 추천주 연속 2주 동안 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가던 것이 가요. 오늘은 사실 뺐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추천해서 혹시 누가 또 작전이 하고 이상한 얘기 할까 봐 뺐습니다. 가죠? 얘도 정별이죠. 얘가 20턴, 20턴에 5띵띵이 기본 공식, 5띵띵.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이렇게 딱 서서 올라가고 조종은 기간 조종. 아우, 베리굿 패턴입니다. 급락급등 완만 턴. 어우, 좋습니다. 얘가 어딘가 올라가다가 이들도 어딘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장대봉을 때려버리면 그때 올라갈 때 좀 줄이면 좋습니다. 매도도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SX 엔진. 요건 좀 뒤늦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여기에 비해서 실적이 약간 뒤처지거든요. 어쨌든 얘들도 올라가고 있고 조선주들도 여전히 신고가에 대열에 밑에서부터 주가가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종합은 분명히 매달려 있고 종합은 시원치 않은데 이렇게 종목 중심의 장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그들이 온다. 그들이 온다. 그죠? 그들이 온다. 여기 뭐 하이브 이런 건 여기도 많이 왔죠. 이건 연초부터 강조했던 것이 맨날 하이브였었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YG 엔터. SM. 오호. YG 플러스. 아호호. 그죠? 엔터주들. 왜? 얘들은 관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특히 얘들은 하반기에 공연이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뜩하면 뭐 방탄이 어디서 공연한다. 뭐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블랙핑크다. 아니면 저 뭐죠? 저는 걸그룹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YG에 있는데 갑자기 몬스터? 저도 네. 제 세대인가 저보다 좀 젊은 세대라 제가 하나
우리 전들한테 물어봐야 알겠나요? 뭐 하여튼 그다음에 트레저, 남성은 트레저인가? 하여튼 얘들이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진짜 춤추고 노래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춤추고 노래를 하고 털면 털수록 돈은 계속해서 쌓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연초부터 맨날 그들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얘들하고 항상 짝을 갖추면서 움직이는 것이 화장품, K뷰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APR 이건 뭐 저희가 이건 미리 공지한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건 APR 워낙 실적이 좋고요. 아마 APR 그러면 아마 이게 화장품 주인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화장 관련해서 아주 뭐 독보적으로 실적이 좋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실리콘투는 많이 아시죠? 코스맥스도 유명하죠. 그다음에 삐약 얘도 올라가다 약간 주중받았지만 이렇게 테마주들이 돌아가는 장세입니다. 다시 한번요. 빅픽처의 흐름을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차갑지도 주가가 너무 내려가지도 너무 뜨겁지도 너무 주소가 강하지도 않고 딱 좋아. 뭐가? 테마주가 움직이는 딱 좋은 장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는 지수를 그렇게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정받으면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조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제가 지수를 관찰하기 시작하고 지수를 강하게 얘기하면 그건 폭등이나 폭락이 올 때입니다.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왜? 최선희가 폭등을 누르려면 뒷구토 놔야 됩니다.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러려면 금리를 갖다가 좀 확 내려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도에 걸렸죠. 왜?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역시 뭐 나머지도 이렇게 보면 뭐 대선 정책줄이 뱅글뱅글 돌아갑니다. 여긴 뭐 각각 종목으로 이렇게 서로 각각 다른 테마들도 적어놨는데 지금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대선 후보 대표가 누굴 만났다. A의 진흥협회 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그래? 그럼 마음에 아이가 빵 상한가 치고 올라가고, 그죠? 필요사 그러면 또 걔 누구 만났다 그러면 빵 하고 올라가고. 얘들 어쩔 수 없이 뱅글뱅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주의 어떻게 보면 전성시대가 지금은 발생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에서 다시 가장 관심되고 있는 빅픽처의 그림,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우리가 장이 지수가 좀 폭등으로 가려면 경기가 좋거나 금리가 저금리가 되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미국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6월 달에서 지금 뒤로 물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올해 미국은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목소리지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번에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따른 대안이 없는 거죠. 3연속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 정부가 관세 정책을 내세우는데 이게 너무나 큰 불확실성에 있다. 그다음에 더욱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요번에 누구나가 기대했던 것이 양적 긴축은 요번에 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까지 그냥 놔두니까 소위 이거 다음에 나온 기사가 있죠. 트럼프의 노발 대발. 또 하나 제롬 파웰 보러 뭐라고 했어요? 바보다라고 했잖아요. 진짜 방송에서 말을 못하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 우리 같으면 하는 총재 보러 바보다라는 표현까지 미국은 진짜 이게 자유로운 나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상상 불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넌 바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FOMC에서 나온 제롬 파웰이 한 얘기는 뭐냐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 이후부터는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IMF 총재도 역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사실 표현하지만 이게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웰을 압박하는 거 보면 여러분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닉슨과 아서번제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닉슨 아시죠? 워터게이트 사건 때. 그죠? 그 1970 미국의 달러 패권을 갖고 있었는데 미국이 중간에 월남전에 잘못 팔을 들이면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때 미국도 똑같이 소위 너무나 많은 돈을 써갖고 달러 가치가 폭락하면서 1971년도에 일명 배짜라 사건 기억나시죠? 배째 뭐냐면 너희들 35달러 갖고 오면 우리가 금 이런 수 줄게 라고 했다가 35달러 갖고 와도 우리 너한테 돈 못 줘. 진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냥 못 줘야 그러니까 나중에 줄 게도 아니라 못 줘. 그게 1970년대 닉슨 쇼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코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있고
코어 인플레이션 있잖아요. 이거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닉슨 대통령 시절에 나온 겁니다. 즉 우리가 얘기할 때 야, 변동성이 큰 거 저 에너지 부분 제외하고 그다음에 식료품 값이 변동이 크니까 얘는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좋은 취지죠. 근데 출발은 나쁜 취지입니다. 뭐냐면 닉슨 대통령 때 똑같아요. 이게 비슷한 데가 있어요. 이 대통령이 관세 10% 매겨서 이 저 뭡니까 보호무역으로 가는 흐름을 닉슨이 보였죠. 지금 트럼프 똑같은 짓 하고 있죠. 근데 아서번지를 한마디로 조져서 야, 나 지금 다음에 대통령 해야 돼. 그러니까 너 어떻게든 간에 금리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뭐 데이터 같은 거 어떻게 좀 안 돼? 소위 얘기하는 합리적인 조작이 바로 코어 인플레이션의 탄생 배경입니다. 이게 1973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1973년도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죠. 뭐냐면 석유 파동 시절이잖아요. 1913년도에 여러분들 중동전 발생되면서 아랍 국가에서 석유 금수 조치를 내면서 유가가 폭등했던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지면 대통령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닉슨이 아서번지로 야 어떻게 좀 해봐. 그러니까 이때 뭐가 났어요?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래서 탄생하는 겁니다. 왜? 이러면 숫자가 좀 내려가거든요. 석유가 급등 주고 있는데 얘 빼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식료품방 급등 주고 있는데 얘 빼니까 이게 낮아지는 거죠. 하지만 결국은 제대로 갔나요? 중간에 나왔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어쨌든 이게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롬 파일은 제2의 아서번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아서번지처럼 때려봤자 나는 내 갈 길을 가라고 이렇게 강하게 버티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얘기도 깔 때 까더라도 알고 까야 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샤메 법칙에 샤미 얘기한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롬 파일은 너무 데이터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번에도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으로 너무 늦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거 뭐냐면 이걸 다 보고 데이터 다 보고 뒤늦게 하니까 넌 맨날 너는 느리잖아. 넌 느림보야. 너는 바보야라는 것이 조금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롬 파일은 이미 지난번에는 뭐 금리 상승, 물가 상승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팔을 뺐고 그다음에 양쪽 안에도 손대지 않았고 계속해서 데이터 본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6월 달에 금리 내린 것은 기정사실인데 확 물고 나버렸습니다. 금리 4번 휙. 지금 월가에서는 3번. 일부에서는 야 이렇게 가다간 금리 한 번도 안 내릴 수도 있어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음 주에 CPI와 PPI를 봐야 되겠죠. 다음 주 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CPI 화요일 날입니다. PPI 목요일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예전에는 PPI는 하나도 안 중요했는데 이제는 PPI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일부 생산한다 그러면 생산 물가를 소비자 물가에다가 전가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봐야 되고 소매 판매도 있습니다. 특히 뭐 월마트나 특히 이건 다른 쪽보다 월마트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하면 월마트에서 뭐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물건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가운데서 결국은 미중 간 스위스의 첫 무역 합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평 부총리가 만났는데 사람은 둘 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 대해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건 한 장으로 카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 날 해방의 날 이후에 시장은 주가 폭락, 그다음에 채권가 폭락, 달러가 폭락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주요 기관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JP모건인가요? 거기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40%에서 60%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무서운 겁니다. 월마트 가면 월마트 그다음에 타겟 이런 어떤 소매 대형 업체들에서 매대의 상품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가격이 높은 것도 높은데 매대 가니까 상품이 없다는 겁니다. 사재기에서. 근데 문제가 있죠. 뭐요? 12월 메리 크리스마스.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든 아니면 모든 것든 전부 다 그게 미국산 제품인데 이게 왜 지금 미국이 이렇게 서두르냐면 이걸 6월 달까지 6월 달까지 죄송합니다. 일부만 써서 6월 달까지 결정을 봐야 그래야 공장에서 주문이 들어가서 만들어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때 가서 됐다고 해서 야 신난다 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빨리 6월 달까지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스위스로 날아갑니다. 이번에 사실 스위스로 날아간 게 왜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허리펑이 스위스에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거기 간 김에 같이 그러면 당신 좀 올래? 그래서 베센트가 갔다는 후문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베센트는 각간장 내에 긴장이 와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일부 제품에 대해서 양쪽에서 일부 완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80% 관세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빌 에크먼은 계단식 관세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에도 90일 관세 유예를 할 때 빌 에커먼의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이번에 빌 에커먼이 뭐라고 하는지 이거 한번 우리가 체크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관세를 80이 아니라 20으로 확 낮추고 그다음에 월간 0.5에서 1.5%씩 얘를 매월 올리자는 겁니다. 이러면 미국의 업체들도 시간을 벌고 또 중국도 그 사이에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 그래서 계단식 관세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자, 그럼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시장은 이게 50대 50이 양쪽을 평평해 본다면 부정적인 쪽이 51로 좀 더 많습니다. Why? 왜 그럴까? 이미 지난 트럼프 위기 때 무역 전쟁 붙은 다음에 그것이 일정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얼마가 걸리냐면 무려 1년하고도 반이 걸렸습니다. 1년 반 정도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뚝딱뚝딱 걸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냥 그래도 둘이 처음에 만났어. 여기에 비중을 두는 것이지 요번에 얘가 이렇게 되면서 뭔가 크게 획기적인 게 나올 거야. 이렇게 월가 쪽에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다. 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미국이 중국의 시장 개방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너무 폭넓고요. 시장 개방 이건 너무 폭넓고요. 좀 더 들어간다면 금융 개방, 좀 더 들어간다면 바로 요겁니다. 요번에 대만 달러가 환율이 급락을 줬던 건 대만 달러가 급등을 줬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 달러를 갖고 있을 때 그냥 달러 갖고 있는 것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채권으로 들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대만 10년 국채 수익률보다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한 3%인가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걸 잔뜩 들고 있었는데 요번에 1차 무역협정에서 미국에서 제가 매번 얘기했죠. 관세 전쟁 다음에는 환율 전쟁을 크게 얘기했는데 아마 얘들은 우리 국고수 안 보는 모양입니다. 이걸 봤으면 조금이라도 해체했을 텐데 해체 하나도 안 갖고 있다가 드디어 거기서 저기 환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푹 빠지면서 우리도 같은 패턴에서 같이 내려왔습니다. 벤치마크 때문에. 자, 이건 나중에 좀 시간이 없다 하고 앞에서 계속 경고가 나오니까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이러다는 종목 분석 하나도 못하겠네. 그래서 결론, 다음 주에는 5와 20 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텐데 5는 깨도 20을 안 깨기 때문에 계속 장은 위아래 출렁거리고 결국은 지금의 장은 뭐 스위스에서 뭐 어떤 네개 날아오던 국내상에서 테마주 장세는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잠시 후에 유튜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